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나랑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 열심히 한번 풀어봅시다. 저희 뭐뭐 풀 거냐면요, 좀 많이 풀 것 같은데 397번 볼 거고요, 397번 볼 거고 405번도 볼게요. 상중급 승무원 엔간하면 다 같이 해볼게요. 여기 문제들은 중요한 게 좀 많아가지고 409에 대한 생각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412번에 대한 생각도 나눠보고 412는 좀 많이 주고 412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는 됐고, 그 뒷장에서 뭐도 살짝 볼 거냐면 426번도 볼게요. 426번도 중요. 특히 운항부 쌤들 이거 좀 좋아요. 426번. 429번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433도 봅시다. 433도. 여기까지 같이 해보면서 저희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안녕. 이제 학교 간기 얼마 안 남았다고 처음 올라가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이제 참고 삼아서 너네 물론 아직 중학생입니다. 그쵸? 사실 아니에요. 너네 스스로 중학생이라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이제? 아니, 너네는 예비고야. 알겠지? 다시 너네 중딩이야 고딩이야 이제? 예비고야. 예비고지 않? 그렇지 않니? 야 너는 예비고등학생이야. 야 공부 잘하는 거 뭔지 알까? 한 살 많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게 좋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슬슬 중학생이라는 그 약간의 안일한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싫니? 아니야. 그래서 얘들아 난 이제 너네를 예비고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제 또 계약하니까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알겠지? 우리 예비고 학생 때 잘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얘들아 합시다. 볼게요. 397번부터 볼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2차 방정식에 대한 생각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얘들아 너네 2차 방정식을 만나면 해야 하는 생각들. 2차 방정식을 모이고 너희가 해야 되는 생각은 가장 첫 번째, 무슨 수분해가 되니? 인수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인수분해가 되면 당연히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면 하자. 인수분해가 안 돼. 슬쩍 생각합시다. 근해 공식도 슬쩍 생각합시다. 근데 보통 근해 공식은 언제 쓰냐면 구, 채, 적, 인, x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아니라 근해 공식은 너네도 알다시피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공식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좀 미루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x가 뭔데? 이런 걸 물어본다면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맞긴 하다. 근데 이제 근해 공식이 좀 아닌 것 같으면 좀 많이 쓰는 게 근계수가 있죠. 근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고. 근계수에서는 이제 두근의 합, 근계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면 되죠. 두근의 고, 근계수가 있죠. a분의 c라고 쓰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궁금해서 너네 이거 혹시 외우고 다녔냐?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예솔아? 우리 예솔이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아니야 미안해 안 가볼게 앞에. 여기 앉아. 싫어 여기 앉아. 자 그래서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질문 하나 나와서 그냥 너 이거 풀 줄 아나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시간 잠깐 줄게요. 이거 한번 찾아봐. 시작. 그럼 찾아봐. 그럴 수 있지. 한국인의 정보를 이제 한 10분 버스가 늦었구나. 저런 안타깝다. 그러고 내가 저 푸는 동안 난 늦게 오는데 숙제 검사 할게요. 우리 오늘 열심히 해봤니? 열심히 했구나. 자신감 넘치는 나. 오. 그래 자식들아 빨리 와 정우야 그래 개싸. 아니 앞에 앉아. 앞에 앉아.
아니 앞에 하자. 아니 의자 올려. 의자 넣으려. 오 여기 어려운 문제 많은데 뭐라고? 사람 동그라미 있는 거 너무 좋다. 네, 나이스. 쟤네들 싹 볼 거야. 자, 어려웠던 분들의 생각 한번 해봅시다. 놈들이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일단 당연히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계수는 주보다 2분의 합이 얼마다? 4다랑 2분의 곱이 얼마다? 2다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4랑 2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이렇게 2근의 합을 할 때 2근의 곱을 차를 만드는 방법은 무슨 곱이랑 연결해보면 되게 좋을까? 제곱이랑. 따라서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머릿속으로 펼쳐줍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있지만 몇 알파 베타가 더해져요? 2알파 베타가 더해지죠. 네, 근데 그러면 나는 이거랑 연결하고 싶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똑같이 나오는데 2알파 베타가 빼지죠. 그럼 여기는 더하기 2알파 베타인데 여기는 빼기 2알파 베타니까 이 더하기 2알파 베타를 빼기 2알파 베타로 만들려면 몇 알파 베타를 빼준다면? 그렇지. 뭐 외울 건 아니고 2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넣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이므로 4의 제곱에서 4배의 알파 베타 8을 빼준다면 우리 이제 8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뿔마 2루트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설아야 우린 그것에 무슨 뜻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절대값 플러스 셀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건데 할 수 있죠.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너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2근의 차를 구할 상황이 꽤 많을 거거든요. 시험 문제는 합이랑 곱으로 끝내는데 고1 모의고사나 고2 모의고사나 고3 모의고사 문제만 봐도 차 구하라는 거 진짜 개 많거든요. 엄청 많아.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맞아? 그건 사실이야. 공식 하나만 알려줄게요. 근데 이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공식은 아닌데 나 그냥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2분의 차는 이거 절대값 A분의 루트 그냥 판별식 이거 꽂으면 2분의 차 나옵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그냥 판별식 꽂으면 2근의 차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주의할 점은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되고 그냥 판별식 써야 돼요. 짝수 판별식 쓰면 또 이게 살짝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가면 너무 헷갈려지고 그냥 이걸 외웁시다. 이거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 좋아.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라고 2분의 차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공식 먼저 써볼게요. 그럼 이거 2분의 차 구할 때 있잖아요. 2분의 차 구할 때 절대값 A인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 A 값은 1이겠다. 그쵸? 따라서 분모는 절대값 1입니다. 분자는 루트 판별식 꽂을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돼. 그냥 판별식. 변형 공식이니까 그냥 믿어. 그냥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달라져요. 그냥 판별식 쓰면 얘 제곱해서 16 마이너스 4AC 하면 8이죠. 야, 저 그냥 루트 8이에요. 무조건 루트 8. 무조건 루트 8. 본질은 이게 맞아요. 본질은 이거야. 근데 저 정도는 최상위권 목표면 알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은근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2근의 차를 구하는 건 고2, 고3, 심지어 수능에서도 가끔 시키거든요. 2근의 차는. 알아두면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네, 근데 야, 이런 고급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는 고급 개념이 절대 대단한 건 아니야.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나? 궁금하구나 녀석들. 얘들아 이런 고급 개념은 절대 갑자기 발상에서 뿅 나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알고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식조작하는 거야. 그냥 얘들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이거 외워주세요. 결론
근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제 또 우리 매스매틱스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이제 저기 이제 사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회 비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자. 이거 있잖아. 정말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생각하면 여기가 a 제곱분의 b 제곱 아닐까? 힘적? 얘들아 얘는 뭘 거냐면 마이너스 4배 얘 알파 베타는 a분의 얼마 아닌가? a분의 c 아닌가? 야 그럼 얘가 결국 a 뭐냐? 그거죠.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얘들아 이거 a 제곱 만드니까 여기도 a 하나 곱할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 통분한 거예요 그냥. 얘랑 얘 통분. 여기 분자분모에 a 곱해서 a 제곱분의 4ac로 바꿔준 거야. 얘가 이제 그냥 알파 빼기 베타의 무슨 곱인 것이다? 제곱인 것이다. 오케이? 근데 나는 알파 빼기 베타만 구하고 싶으니까 제곱 없애자. 제곱 없애면요 그냥 a 제곱 없애서 a라 쓰고요. 여기 루트라 씁시다. 물론 엄밀하게 뿔마가 맞아요. 엄밀하게 뿔마. 다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말고 무슨 플러스만 채택하자? 플러스만 채택하자. 절대값 구하는 거니까 두근의 차 절대값.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만 뿅 하고 빼주면 우리가 외운 공식 구조가 나옵니다. 절대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생각하는 과정의 시간을 줄여서 그냥 공식화하자고.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사실인데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면 문제 빨리 풀 수 있다. 뉘앙스야 딱.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길 바라. 알아두길 바라. 내신에서도 두 개의 차는 구하기 많이 시킵니다. 끝.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절대값 a분의 루트 그냥 판별식.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따라서 선생님은 2차 방정식 보면 인수분해 할까? 되면 하자. 안 되는데 구체적인 x를 구하래? 그럼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쓰자. 뭐 자주는 안 써요. 계산이 너무 더러우니까. 구체적인 x 자체를 물어볼 때. 근데 구체적인 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로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등계수로 적당히 조작하는 게 계산이 깔끔하잖아요. 깔끔할까? 하나만 더 할게요. 그거는 제외할게. 내가 판별식은 제외할게. 2차 방정식 문제풀이에서 판별식은 내가 굳이 원칙으로 순서 안 정해줘도 너네가 잘해요. 뭐 두 실근 가지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쓸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 굳이 안 해. 그건 어차피 너네가 이미 잘하니까. 특히 복잡한 제곱식을 계산할 때 많이 하는 태도인데 그냥 근이 알파면 식에 알파를 당연히 대입해 볼 수 있어요. 근을 알면 근을 그냥 식에 무슨 입해 볼 수 있다? 대입해 볼 수 있다는 이 너무 당연한 태도 있잖아요. 이 너무 당연한 태도. 방정식의 근이면 대입할 수 있잖아. 라는 이 당연한 태도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걸 좀 써놓고 기억을 합시다. 일단 이게 그래서 너네가 대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문제 풀 땐 안 보이고 끝나고 답지 한번 보면 아 그냥 대입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대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깔아놓으면 대입을 안 해. 네, 그래서 저는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의 순서를 거칩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네도 이 정도 생각의 순서는 뭐 이미 있다면 괜찮은데 없다면 이런 생각의 순서를 거쳐가자는 거는 좀 머리에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의 순서. 네,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많이 할까요? 특히 너네 수업할 때 너네 기본 개념은 알잖아? 제가 이렇게 중요한 파트는 좀 문제풀이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대로 풀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 원칙을 저는 실전 개념이라 부르고 얘들아 머릿속에 그냥 개념은 사실 누구나 있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구조화가 돼 있어야 처음 보는 문제가 풀려요. 처음 보는 빡센 문제 있죠. 그런 것들도 얘들아 저는 그냥 이 사고 과정으로 그냥 하나 골라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써놓는 건 좀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수학이 약간의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왜냐면 얘들아 사실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하자를 제가 좀 많이 제시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 좀 잘 받아들이면서 킬러 문제도 그냥 그런 거 적용하면서 뚫자. 알겠죠? 그래서 저런 건 좀 기억해줬으면 한다. 이런 사고가. 띵. 그리고 이렇게 행동 원칙 같은 거나 체계화가 좀 잘 돼 있어야 점수 기본이 별로 없어. 나도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한 명 한 명 그냥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줄 때 애들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문제집 그냥 가져와서 다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가끔 이제 뇌정지일 때가 있거든요. 씨 이거 뭐였지? 할 때가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니? 그러면 나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요. 아 이거 인수분해 할까? 아 이거 계획 맞춤치인데? 근해 공식 될까? 구체적인 x 구하라고 안 하는데 굳이 근해 공식 써야 되나? 그럼 그냥 근계수 써볼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고 문제풀러 갑시다. 397번 봅시다. 397번 봅시다. 397번은 이제 이런 원칙 말고 약간의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397번은 일단 봐봐. 요건 알아두면 좋아요. 최고차 개수는 예쁜 게 좋다. 그냥 수학을 다룰 때 기본 마인드 중 하나거든요. 397번 같은 거는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어.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제곱이라고 써져 있고요. 마이너스 3 x라고 써져 있고요. 더하기 루트 2는 0이라고 써져 있고 이거에 두근두근 거리는 내 마음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문제님께서 이렇게 쓴 다음에 구하는 게 그래? 알파 빼기 뭐 구하세요? 베타 구하세요. 알파랑 베타 뺀 거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사실 있잖아. 그러니까 저라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저는 내 겐취,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런 x제곱 앞에 개수 있죠. 예쁜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 내가 너네한테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방향성은 얘가 너무 못생겼어. 루트 있고 복잡해. 그럼 얘들아 얘랑 짝꿍인 양변에 루트 2 더하기 몇 정도를 곱해볼까? 이거를 곱하는 거 어때? 라고 일단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못한다고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 발상을 못했어도 풀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거든?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으면 곱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x 최고차 개수가 예뻐지는 걸 좀 선호해서 그래야 계산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아서 네, 다시 한번 이거 10조작의 여성이니까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저는 고민되네. 나 곱해서 풀까 안 곱해서 풀까? 해설지나 곱해서 풀 거거든요. 해설지는. 그럼 난 안 곱하고도 한번 풀어볼까요? 수학은 자유로 나누는 거니까 어때? 우리 같이 한번 안 곱하고 둘 다 해줄게. 그냥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둘 다 해줄게. 일단 나 이거 곱해서 풀 거야. 근데 쌤! 내가 이거 처음 푸는데 이걸 곱한다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 자식아. 오케이, 인정. 안 곱해도 돼요. 안 곱하고 풀어볼게. 봐봐. 그럼 마이너스는 그냥 안쪽에 분배할게요. 귀찮아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에 x 더하기 무슨 t? 루트 2는 0이다 라고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을까? 됐다. 2차 방정식이네. 고민 시작하자. 1번 고민. 뭐 해볼까? 인수분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뭐 트라이는 해봅시다. 트라이는 해봅시다. 뭐 안 될 거 있겠니? 트라이 해보자. 루트 2 빼기 1이죠. 1을 곱하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 여기 밑에 못 쓰는 거야? 뭘 곱해야 얘가 나올까 쓰는 거잖아. 거기까지 인정? 그럼 얘들아 얘를 만들려면 이제 한 곳에는 루트 1을 쓰고 한 곳에는 1을 쓸 거야. 오케이? 일단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 루트 1을 썼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뿔뿔이거나 마마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뿔뿔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다. 일단 뿔뿔 먼저 해보자. 뿔뿔하면 답대가리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나와 안 나와? 이거 크로스로 곱하면 이거 루트 2고 이거 루트 2 빼기 1이니까 2루트 2 되죠.
곤란하지 않나? 그럼 뿔뿔 말고 마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마. 그럼 마마라고 한번 해보면 얘도 이제 살짝 곤란한 게 아니라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죠. 이것도 조금 곤란 안 곤란? 조금 곤란. 그럼 얘들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얘들아 루트 1 썼으면 얘들아 위치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쵸? 위치 한번 바꿔볼까? 이건 좀 답이 없을 것 같고요. 1이랑 루트 2라고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나 처음에 똑같나? 아 그래 잠깐만 오오오.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2 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뿔뿔 생각해볼게요. 뿔뿔 플러스 1 이거 하면 얘들아 이제 살짝 곤란해져요. 왜냐면 이거 곱하면 1이고요 이거 곱하면 2 빼기 루트 2니까 이제 약간 곤란. 근데 뿔뿔도 있지만 지금은 당연히 마마도 있죠. 공주마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마마 곱하자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이거 곱하면 무슨 노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마3 더하기 루트 2 가운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쌉가능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안 곱해도 돼요. 안 곱해도 돼.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곱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있으면 곱하면 식이 예뻐지긴 해서.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네, 쌤이 수업 설명서 본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본질은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풀려는 본질이고 뭐 이런 건 그냥 약간의 디테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냥 하는 게 좀 더 예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정도. 뭐 그럼 끝냅시다. 자, 이 문제는 요거 아이다.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쵸? 좀 복잡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x 개수니까 루트 2 빼기 1 x 빼기 1 그냥 이제 x 빼기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 그럼 얘가 0이 되면 즉 루트 2 빼기 1의 x가 1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럼 x는 루트 2 빼기 1분의 1인 거고 이거는 유리화 좀 꽂을까 얘들아? 이거는 유리화 꽂자.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그냥 루트 2 플러스 1이라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x가 무슨 t가 나오거나 루트 2가 나오거나 그럼 얘들아 두 근의 차 꽂으시면 그냥 얼마 나올까요? 넘버 1 나오겠다. 그쵸? 뭐 충분히 합리적인 풀이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풀이. 근거는 2차 방정식은 역시 인수분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거니까. 수학은 자유로 남는다 얘들아. 이거 이론상 가능. 이론상 꽂으면 가능인데 이건 좀 그렇다. 그쵸? 솔직히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얘들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나라면 이거 절대 안 써요. 그 어떤 풀이에서도 절대 안 써요. 왜 절대 안 쓰냐면 이러면 썼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 출제 의도가 두 근을 써봐야 진짜 두 근을 써보렴 이었으면 인수분해하다가 뭔가 좀 꼬려면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썼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두 근을 쓰라는 것도 아니죠. 근데 얘들아 그래서 난 얘는 안 쓸 건데 잘 봐봐. 구하는 게 어차피 뭐예요? 이거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럼 할만하지 않나? 이거 알면 충분히 한 번만 해볼까 얘들아? 한 번만 해볼게. 수학은 자유로워. 이것도 한 번만 해볼게. 두 근의 차. 봐봐.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꽂을게요. 판별식 얘 제곱합시다. 좀 귀찮긴 하죠. 네, 뭐 한번 해볼게요. 얘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9 마이너스 2배에 얘네 곱한 거야. 그렇지 얘들아 2배에 얘네 곱한 거 하면 6루트입니다. 얘 제곱하면 얼마? 2라고 써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긴 하네요. 마이너스 4배의 AC입니다. 그러니까 그치 일단 천천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루트 2 빼기 1에다가 루트 2 곱하자고. 오케이? AC 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루트 2 빼기 1분의 근데 얘는 좀 빡세지는 게 봐봐. 얘가 이제 11 마이너스 6루트 2고요. 얘가 이제 빼주면 얼마냐? 이제 이걸 얘네 둘이 곱하면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2라서 마이너스와 분배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루트이거든요. 그럼 얘가 루트 2 빼기 1분의 루트 와 실화냐? 3 마이너스 2루트라고 나와요.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생각의 순서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인수분해에서 끝냈어야만 답이 나오고 이런 걸로 가면 얘들아 뭐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너네 이거 계산할 수 있겠냐? 난 할 수 있어요. 보여줄게. 그래 난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루트 안에 루트 나오면 안 돼요. 현행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쌤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가끔 인수분해를 해야만 계산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요. 그래서 얘들아 생각의 순서도 지키길 바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두 분의 차를 떠올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피드백을 하자면 이거 되는지를 먼저 봤었어야 된다가 피드백이고 출제 의도야. 오케이? 만약에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였으면 저걸로 답이 되게 세팅이 됐어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이형 써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순서를 좀 잘 지키길 바란다. 그래야 계산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이상한 일은 안 생겨요. 오케이? 근데 혹시 이중근호 푸는 거 알려줄까? 그래, 맛만 보셔야 돼. 이거는 왜냐면 고3 애들한테도 잘 안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중근 어떻게 푸냐면 봐봐. 네, 루트 풀려면 무슨 것만 이건 진짜 재밌게 들어야 돼. 이건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돼요. 근데 가끔 극상위권은 알면 좋은 상황이 생기긴 하는데 근데 이건 내가 봐도 개과해 얘들아.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루트 없애려면 무슨 곱 있어야 돼요? 제곱 있어야 돼요. 제곱. 그럼 이 루트 없애려면 얘가 무슨 곱이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돼요. 뭘 제곱해야 얘가 나올까 생각해 볼게요. 뭘 제곱해야? 얘들아 근데 이게 3 있잖아요. 3. 이 앞에 붙은 숫자 있잖아. 얘가 합이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게 곱인수를 상상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해서 3 나오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곱해서 2 나오려면 더해서 3 나오고 곱해서 2 나오는 수는 2랑 1이죠. 따라서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3 마이너스 2루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제곱은 제곱인데 루트 2 빼기 1을 제곱해야 돼요. 그래야 제곱해서 2 제곱해서 1이니까 여기 3 나오고 마이너스 2배에 넣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나와요. 따라서 얘들아 이거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제곱이랑 루트 상쇄시키면 얘가 루트 2 빼기 1분의 루트 2 빼기 1이라서 그냥 1이라고 써지긴 합니다. 써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에 대한 요약 출제 의도가 아니에요. 이 풀이는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출제자는 항상 이러한 순서로 너네가 생각하길 원할 거고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를 근계수로 풀려고 난리치면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건 인수분해 1번 태도에서 끝내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계산을 진짜 개잘하면 이런 길로 가도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가 이제 결론. 여기. 근데 내가 이제 엔간한 반이면 그냥 이거 당연히 안 하거든요. 이 풀이 소개도 안 해. 이 정도 나오면 애들 그냥 죽을라 한단 말이야. 써야만 되는 문제는 별로 없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수학의 아름다운 세계. 재밌게 한번 들어봐야 되는 알겠죠? 이거 잘하면 돼요. 얘들아 곱하는 거나 해설지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곱해도 똑같이 인수분해 하시면 돼. 인수분해 하는 게 맞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정도로 끝냅시다. 오케이? 좀 과하니 혹시? 그래도 얘들아 뭔가 난 재밌지 않니? 얘들아 이게 왜 제가 또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또 수학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안정적인 극상위권 특징 뭐라고? 계산을 개잘해요 진짜. 계산을 진짜 기깔나게 하게 이런 거가 나빠요. 왜냐면 출제 의도에 안 맞는 풀이로 갈 수도 있잖아. 풀이다 보면. 그러면 얘가 계산이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계산이. 출제자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계산이 이상해져. 근데 수학적으로 논리에 문제만 없다면 어떻게든 답은 나와요. 어떻게든. 답지나 해설지에 안 써져 있는 방향이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이건 과예요. 내가 먼저 알겠죠? 네, 재밌게 들으세요. 네, 제가 가끔 보이면 소개는 해줄게. 보일 때마다. 알겠지? 또 재밌다. 저건 이제 수능 강사도 가르치는 사람이 많진 않은데 영어는 가르치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쌤, 뭔 개소리 하신 거예요?
이건 인수분해를 풀면 돼. 이걸로 가면 좀 돌아가는 거야. 계산이 안 될 수가 있단다. 근데 될 수도 있단다. 잘하면. 가 뉘앙스 끝. 결론 끝.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1 곱하는 거는 그냥 하면 좋고 뭐 안 한다고 못 푸는 건 절대 아니고. 오케이? 나는 이런 거 보이면 하는 거 좋아하긴 한다. 하고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 내가 답지에서 인수분해 잘해주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자. 재밌다 얘들아. 왜냐하면 쌤이 항상 수업할 때 뭘 신경 쓰냐면 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거든. 디테일한 얘기가 진짜 많은데 사실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 너네는 그래도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어. 마음에 준비됐니? 내가 잘 흡수해봐 알겠지? 잘 흡수해봐. 그래서 저희 405번 봅시다. 405번 400 힘내자 우리 예비고일들. 진짜? 너네 예비고일이야. 지금부터 중3이라고 그래. 야,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너네 우리 중3 딸 이러면 이제 거기서 No, I'm high school student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래. 알겠죠? 그래. 405번 봅시다. 왜 이렇게 나만 신난 거 같지? 너 재밌지 않니? 네. 재밌지? 재밌지란 내였지. 재밌지 않니에 대한 내가 아니라 재밌지에 대했지. 그래. 405번 봅시다. 405번. 야, 너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봐봐.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무슨 때값 x예요? 절대값 x예요. 복잡해라. 마이너스 2네. 얘들아 근데 있잖아. 저기 뒤에 루트 제곱이 있는 거 무슨 때값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절대값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얘들아 보자마자 기분은 별로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냐면 절대값이 두 개나 있어요. 뭐 별 수 있겠냐 얘들아? 케이스 나눠야지. 그치? 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이 친구는 x가 몇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바뀌어요. 0보다. 따라서 이 친구 때문에 x는 0이 경계가 될 거야. 얘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경계가. 얘 때문에는 x가 몇인 순간이 경계가 될 거야? 1인 순간이 경계가 될 거야. x는 0이란 직선은 이렇게 생기죠. 요 순간들을 경계로. 그러면 세 구간으로 쪼개집니다. 어떤 세 구간이냐면 x가 몇보다도 작은 구간이 있을 거고 0보다도 작은 구간이 있을 거고요. 또는 그리고가 절대 아니고 또는 x가 몇과 몇 사이인 구간이 있을 거예요. 0과 1 사이인 구간이 있을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느낄 만한 점은 쌤 등호 왜 여기다 붙여요? 인데 등호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똑같습니다. 돼요? 다 돼. 서술형에서 안 깎여. 100% 똑같은 표현. 절대값 케이스 나눌 때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데 그냥 관용적으로 해설지들이나 답지들이나 이런저런 붙여서 여기 붙인다고 틀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보통 미지수가 큰 쪽에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야. 여기다 붙인다고 똑같아. 해봐. 결과 똑같이 나와. 근데 보통 그냥 미지수가 크다 쪽에 등호를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모든 참고서나 문제집들이. 그래서 저도 그냥 크다 쪽에 붙일게요. 알겠죠? 그냥 이거는 그런 거. 어차피 둘 다 0에서 똑같아요. 아무튼 얘들아 마지막은 x가 몇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 1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 또는 이라고 채워줄게요. 이렇게. 네, 그럼 너네 이런 케이스는 왜 나누는 거야? 저 구간의 케이스에 따라서 이 절대값들이 항상 똑같이 풀려? 조금 다르게 풀려? 다르게 풀리니까 반드시 나눠야 돼요. 오케이? 다르게 풀리니까. 근데 얘들 그럼 또 융합적인 공부를 한번 해볼까? 너네 경우에서 못한다 했지? 그래 봐봐. 저거니까 소개팅을 나갈 거야. 잠깐만. 쌤 지금 왜냐면 쌤 여자친구가 가끔 저걸 봐요. 왜냐면 난 안 알려주고 쌤 여자친구였거든요. 여자친구였는데 쌤 여자친구가 가끔 난 안 알려주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알고리즘에 떴나 봐. 가끔 봐. 그래서 내가 가끔 뒷담 같은 거 까면 가끔 연락 와. 근데 아무튼 얘가 저녁에 소개팅에 나갈 거야. 얘들아. 쌤이 상의가 3번 있어요. 이제 니트가 있고요. 셔츠가 있고요. 수트가 있어요. 하의가 2벌 있어요. 바지가 있고요. 치마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스코틀랜드에서 치마도 많이 입는데. 1번 질문. 재원이가 착장을 완성시키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입니다? 6가지. 왜요? 몇 곱하기 몇을 하니까요? 3 곱하기 2를 할 거고 너네 머릿속 3 곱하기 2는
아니 상의를 니트 입거나 셔츠 입거나 수트 입을 거라서 세 가지인데 거기에 잇따라서 바지 입거나 치마 입거나 바지 입거나 치마 입거나 바지 입거나 치마 입거나 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는 수용도를 생각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조건 추가할게요. 재원이가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차마 이건 안 된다. 내가 이런 조건을 추가해볼게. 차마 저것만은 좀 그렇다. 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이 추가되면 너네 상목하기 이해하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재원이가 수트랑은 치마 입지 말자라고 하면 너네 답 몇 가지를 쓸 것 같아? 아니야. 수트랑 치마만은 안 되고 나머지 다 괜찮아. 나머지 착장은 괜찮아. 수트랑 치마는 안 되고 수트랑 바지는 되고 뭐 니트랑 치마는 되고 그것도 니트랑 치마도 되는 거야. 얘 그럼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 6가지 중에서 이 수트랑 치마 입는 얘 한 가지만 안 되는 느낌이죠. 근데 사실 나는 너네가 이런 상황이면 문제를 어떻게 풀길 바라냐면 너네 생각을 해야 돼. 재원이가 일단 상의를 입겠군. 상의를 입는 경우에 좀 몇 가지가 있군? 3가지가 있기는 하지.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수트를 입게 되면 잇따라 오는 바지의 경우의 수, 하의의 경우의 수에서 제약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상의로 수트를 입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의로 니트를 입거나 셔츠를 입는지는 어차피 바지 하의를 완성시키는 착장이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너는 이런 문제 풀 때는 상의를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누는 거야. 여기에서 셔츠 또는 니트 입는 경우랑 수트 입는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셔츠 또는 니트를 입는 경우에 2가지에 따라서 하의를 완성시키는 경우는 셔츠나 니트 입으면 하의 아무거나 입어도 되죠. 그럼 몇 가지예요? 2가지죠. 하의 아무거나 입는 거니까. 여기까지 좋기? 내가 만약에 상의로 수트를 입어? 1가지예요. 하의로는 입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1가지죠. 왜냐하면 치마 못 입으니까요. 이렇게 나누길 바라. 그러면 너네 생각을 해야 돼. 너네 이 문제 이렇게 한 줄 딸깍 했어? 케이스 나눴어? 케이스 나눴죠. 왜 나눈 거예요? 상의로 얘를 입냐 얘를 입냐에 따라서 잇따라 연속해서 오는 조건이 똑같아요? 아니면 위아래가 변해요? 변하죠. 하의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케이스가 변하죠. 왜? 얘네 입으면 아무거나 입으면 돼요. 수트 입으면 제약이 걸리잖아. 그러면 한 방에 절대 못 풀어. 무조건 무슨 이스 나눠야 돼? 케이스 나눠야 돼요. 무조건. 잇따라 오는 상황이 바뀌면 케이스 나눠야 돼요. 한 방에 절대 못 풀어. 오케이? 그래서 너네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어떤 문제는 한 줄 것이고 어떤 문제는 이럴 때 나누자가 잇따라 오는 상황이 바뀌면 케이스에 나눠야 된다고 무조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봐봐. x가 어떤 범위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풀리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얘는 한 줄로 풀 수 있다. 무조건 케이스 나눠야 된다? 무조건 케이스 나누셔야 돼요.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알겠죠? 사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랑 저 경우의 수 문제나. 오케이? 그래서 지를게요. 너네가 시험장에서 만날 어려운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후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러면 저럴 수 있고 요러면 저럴 수 있거든. 그럴 때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무슨 이스 나눌 수도 있겠다? 케이스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케이스에 나누게 시킬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나누는 거야. 오케이? 뭐 입냐에 따라서 하의가 바뀌면 케이스 나누는 거고 x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이 풀리는 게 바뀌니까 케이스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렇습니까? 그냥 요거 납득을 시키고 싶어서 경우의 수 여기까지 오랜만에 한번 해봤어요. 까먹었을 것 같아서. 수치만 명품 아니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 나누겠다는 생각만 하면 뭐 별건 없지. 해봅시다. x가 0보다 작으면요. 이거 빨리 할게요 얘들아. 이제 이거 무슨 넛으로 풀려? 마이너스를 붙어서 풀리겠다. 그쵸? 그러면 뭐 이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얘도 무슨 넛으로 붙어서 풀릴 테니? 마이너스를 붙어서 풀리겠죠. 헷갈리는 친구들은 0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보면
아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구나 하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겨주면 그럼 되게 미쳤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3은 0이 될 거고요. 그럼 x가 마3이거나 1이거나가 되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무래도 x가 0보다 작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풀고 있는 거니까 1은 좀 곤란하더라. 1은 좀 곤란하고 무슨 로스 3을? 마이너스 3을 정답으로 셀렉하면 될 거구나. 동일 반복이니까 제가 그냥 빨리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한 0.5로 해볼까? 0.5? 그럼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테니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거 넘겨주면요 x제곱은 3이라고 나올 거고 x는 풀마 루트 3이 나올 텐데 요 범위에 풀마 루트 3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풀마 루트 3은 우리 답이 될 수 없고요. x가 1보다 크면 둘 다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빼기 1이라 쳐주면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뭐의 공식 꽂아야 돼? 근의 공식 꽂아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짝수 근의 공식 쓸게요. 1 끌마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2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가 1보다 큰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로 가져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럼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라고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 케이스를 반드시 나눠야 한다는 거. 그리고 너네는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 요럴 땐 이유 상황이 바뀌고 저럴 때도 이유 상황이 바뀌면 케이스를 나눠야 한다는 거. 근데 셔츠랑 니트 입는 케이스 같은 건 안 나눠도 되는 게 어차피 이후에 오는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런 건 안 나눠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경우에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해줄게요. 재밌다. 아하! 408번 봅시다. 인사 이번 문제. 힘드니 얘들아? 강아지 보고 힘내요. 혹시 무슨 종인 거 같니? 맞아요. 비숑이에요. 멍청하게 생겼죠? 원래 이런 애들은 좀 멍청하게 생긴 게 귀여운 거 같아요. 저 지금 자, 그래서 저희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408번 봅시다. 408 408 훨씬 나는데 이것도 나름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중학교 활용 문제 냄새가 좀 나긴 한다, 그쵸? 야, 이런 거는 계산을 좀 잘하셔야 돼. 봐봐. 408번. 너는 혹시 그거 아니야? 자, 우리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얘를 가격을 X% 인상해 볼게요. 100원인 물건의 가격 X% 높여볼게. 30초 줄게요. 빈 곳에다가 얼마인지 한 번만 써보지 않으면? 그냥 궁금해서. 그냥 기억 하나, 이거 하나 모르면 궁금해서. 당연히 몰라도 돼. 모르면 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궁금했어. 100원짜리 물건을 X% 인상하고 싶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걸까? 를 한 번만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기사. 계산은 다 안 해도 되죠? 그래. 자, 그래서 저희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얘기 한 번만. 일단 빌드업 좀만 할게요. 간단하게 해볼까?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10% 가격을 인상해 볼게요. 혹시 이건 무슨 10원일까? 100원짜리 10% 비싸게 팔면? 원래 100원인데 100원의 10%는 얼마야? 10원. 100원에다 10원 더하는 건 무슨 10원이야? 110원이라는 너네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일단 100원이야. 기본값.
근데 얘들아 원래 100원인데 여기다가 이제 100원에 몇 퍼센트를 더해야 돼? 10%를 더해야 돼. 100원에 10%다. 퍼센트라는 거는 100분율이니까 10%라는 거는 100분의 몇을 곱하라는 뜻이야? 10을 곱하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공통인수로 몇이 있어요? 100이 있죠. 100으로 묶은 다음에 1 더하기 얘를 만들려면 여기가 100분의 얼마가 들어가야 돼? 10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일단 확장할게요. A1짜리 물건을 X% 인상하고 싶으면 일단 원래 물건 A에다가 X%만큼 X%는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뭐를 곱한다? 100분의 X를 곱한다. 따라서 얘들아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쓸 수 있고요. 기억하길 바란다. 얘들아 이게 고리를 활용해서 종종 튀어나오거든요. 뭐 A1은 됐고요. X% 인상한다. 그러면 기존 가격에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해라. 이거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거로 기억하길 원해요. 까먹으면 뭐 이렇게 유도야 할 수 있겠다만 기억하길 원한다. X% 비싸게 팔 거다. 어떤 원래 물건 가격에 X%더 비싸게 팔 거면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한다. 로 기억을 합시다. 기억을 합시다. 근데 그러면 외울 건 아니고요. 얘들아 A1짜리 똑같이 X% 싸게 팔아볼게. X% 할인해볼게. 그럼 얘들아 우리 X%만큼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할인이니까 뭐 해주면 될 거예요? 빼주면 되겠죠. 할인이면요. 할인이면 기존 물건 가격 X%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가 무슨 기가 될까요? 빼기가 될 거예요. 따라서 A1 물건은 X% 싸게 판다고 하면은 뭐를 곱한다?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한다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인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 퍼센트 문제는 예전에 대대로 딴 학교는 출판사가 좀 가끔 바뀌는데 오산고는 비상만 쓰는데 이게 오산고에 할인 인상 문제가 있는 거 자주 내시더라. 오산고에서. 뭐 딴 학교에서도 종종 나오고요. 좀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인상이랑 인하 문제는 어디든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408번 보면요. 문제 읽어볼게요. 어떤 물건이 있대요. 근데 얘들아 어떤 물건 처음에 얼마인지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안 써져 있구나. 궁금하네? 그러니까 그냥 뭐 관심은 없지만 미지수로 한번 모아볼까? 연우 혹시 좋아하는 미지수 뭐 있어? W 좋아하는구나. 미친놈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원래 W1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W1이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원래 W1이 있는데요. 이 W1짜리 물건이 있는데 여기 가격을 몇 퍼센트 인상을 줘주세요? X% 인상을 줘주세요. 그래? 뭘 곱하자? 뭘 곱하자?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하자. 여기? 그런 다음에 시원한 X% 다시 뭐한대? 안 팔려서 낮추세요. 그러면 근데 일단 쓰고 얘기해 볼게요. 가끔 이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일단 X% 인하하는 거니까. 오케이? 가끔 이런 애들 있어. 선생님 근데요. 잠깐만. 선생님 뭐하죠?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선생님 근데 10% 인상했다가 10% 떨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W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얘들아 내가 또 삶의 지혜까지 나눠줄게. 너네가 말할게. 혹시 너네가 아는 주식 모르니? 잘 몰라도 돼요. 삼성전자라고 한번 해볼까? 부모님들 중에 삼전 들고 계신 분들 좀 삼전이 있어.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28만 원 그러거든요. 삼전을 어머님이 10만 원에 한 뭐 100억 원치야. 100억 원 쪽에 아무튼 많이 샀대. 10만 원에 샀대. 어머니 막 되게 좋아하셔. 나이스! 하면 좋아하셔. 10%가 올랐대. 그럼 얼마 더? 11만 원 되죠. 이렇게 되지. 설마 오를 수만은 없어요. 이래놓고 갑자기 10%가 떨어졌대 다음날.
다음에 10% 떨어졌대. 근데 어머님이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하면서 괜찮아 본전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나 사실 그게 아니란다. 11만 원 되는데 11만 원인데 10%가 떨어졌대. 11만 원에 10% 11,000원이죠. 11,000원 떨고가 얼마 돼요? 99,000원 돼요. 어머님은 손해를 보신 겁니다, 어머니. 라고 우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비율 올랐다 떨어지면 자기 자신 아니에요. 오케이? 손해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응모할 때는 돈을 벌기가 힘든 아무튼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집 가서 한번 어머님한테 엄마 10% 오르고 10% 떨어지면 본전이야? 라고 해서 물어봐야겠지. 근데 이게 원래 헷갈려. 그건 아니다. 손해다 손해. 그래서 얘들아 가끔 얘를 잠깐만 문제가 이상한데? 그럼 X% 올리고 X% 인하는 그냥 W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응 아니란다?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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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훌륭한 설명이었다. 근데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상하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다는 게 뭔 개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처음 가격보다 이제 9% 낮아진 거니까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100분의 9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쵸?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9% 인하한 거니까 싸게 해서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산할 때 뭐 전개하셔도 되는데 쌤은 이거 좋아해요. 쌤은 여기서 뭐 좋아하냐면 분수 좋아 싫어? 난 싫어. 분수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몇 곱행? 100 곱하자. 맞아. 결론은 만이에요. 결론은 만이야. 근데 그 만을 생각하는 근거가 얘 없어지려면 100이 하나 곱해줘야 돼. 근데 얘도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100을 한 번만 곱하면 안 되고 100을 몇 번 곱해야 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니까 두 번, 즉 100의 제곱. 다른 말로 만을 곱해야 돼. 100 두 번 곱할 거야. 100두 3 곱하면 100 곱하면 얘들아 얼마? 얘도 100 곱하면 얼마? 100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너 왜 이렇게 신나지? 특강 끝났구나. 나이스. 자, 그게 아니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만 곱할 건데요. 만 곱하면 이제 여기가 w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 만 넣어줄게. 그럼 만 마이너스 몇 배? 100 두 번 곱하는 거니까 900? 이 정도 느낌으로 써볼 수는 있겠다. 그죠? 맞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만 씩씩하게 해주면 되는데 w는 날려줍시다. 연근 공통이니까. 이거는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별 수 없을 것 같고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한번 해줍시다. 합차로 분배 꽂으면 1십 100 1000만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얘는 이제 만 마이너스 900이 될 테니까 얘들 굳이 만 계산하지 말고요. 만 똑같잖아요. 일단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900인 거니까 제곱해서 900 되면 30이 됐다. 그렇죠? 그럼 뭐 이 정도 계산만으로 한 두세 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x는 30으로 끝내고 다음 주제 물어봅시다. 다음 주제 412번. 야, 뭔 좀 알겠냐?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다. 사람 사는 거지. 별게 있겠니? 별거 없어. 슬슬 뭐가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계약 시즌이잖아. 쌤 지금 인스타 스토리에 뭐가 제일 많은지 알고 혹시 그거 아니? 그 동화책 중에서 학교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라는 동화책 아니 애들이 자꾸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 그걸 올려. 그거랑 또 뭐 몇 개 더 있거든? 이제 그 짤 있어. 그 누가 누구 대화한 짤 있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엄마가 말해.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님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인스타에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쌤 친구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 근데 학생들은 별거 없고 하나 더 있어. 그 펭귄 알아요? 펭귄이 갑자기 학교 싫어 학교 싫다니까 하면서 갑자기 레이저 쏴서 학교 부숴버리는 그거 뭔지 알아? 그거 뭔지 모르니? 그래?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학교 쌤들이 겁나 올려. 그래서 누구나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게 갑자기 또 계약 오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얘가 보면 412번을 봐야 돼. 알겠지? 얘들 그리고 또 정신교육 하나만 하자면 학교 가서 친구들 오랜만에 보고 야호하고 이제 재밌게 노는 거 좋은데 숙제는 잘해야 돼. 알겠지?
알고 있지? 얘들아, 너네 지금 시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중학교 시험 100점 맞는 게 중요할까? 사실 난 그건 별로 뭐 관심이 없진 않은데 관심이 있긴 해. 관심이 있긴 한데 사실 나는 뭐 갑자기 막 60, 70만 맞는 거 근데 70은 좀 그렇고 아무튼 한 90, 95, 100만 맞으면 사실 별 상관 없던 마인드고 한중에 실수할 수 있단 마인드야. 근데 고등수학 열심히 안 하는 건 용납하지 못해요.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이제 어차피 시험 기간 되면 중3 수학 좀 시키긴 할 거예요. 시키긴 할 거야. 당연히 시키고 할 건데 중3 수학 숙제 가끔 못 해오는 건 그럴 수 있어. 고등수학 열심히 못 해오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열심히 하자. 뭐가 본질인지 잊지 말아야 뭐 내신이 199.9가 찍히니 199.8이 찍히니 199.7이 찍히니 하나도 의미 없어요. 알겠죠? 심지어 실제로 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험 전날 고등수학 샘플에다가 시험 보러 갔어요. 그러다가 실수 하나 틀렸어요.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렸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 알겠죠? 알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 특히 이게 언니 오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야. 언니 오빠 있는 친구들은 알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중학교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그거 한다고 고등수학을 갑자기 놔버린다거나 잠깐 쉬어버린다거나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 이제 인생이 나중에 피곤해지는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잔소리를 좀 해줄게.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제 이 문제를 봐야 돼. 정신교육을 이제 똑바로 하고 이 문제를 봅시다. 얘들아 봐봐.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요.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근을 갖는데요? X가? 중근을 갖는데요.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두 가지. 중근이에요. 근데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보고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중근을 가져야 한다고까지 이해할 수 있겠다. 천천히 끈을 봅시다. 일단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 중근. 그러면 판별식은 얼마여야 될까요? 0. X에 대해 관찰을 했을 때 판별식 0. 이 문제는 뭐 하면 헷갈리냐면 얘 먼저 해석하려고 하면 되게 헷갈려요. K, 모든 K에 대해서 항등식인 거 해석하려고 하면 되게 헷갈리는 게 그거 다음에 중근 해석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중근은 X에 대한 식으로 본 다음에 판별식 0 꽂는 거잖아. 근데 이 모든 K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해석하려고 애쓰면 그냥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지 말자. 이런 유형은 이거 먼저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헷갈려요. 이거 먼저 꽂읍시다. 중근 꽂으면 판별식 K-A의 제곱에서 요거 뺍시다. 마이너스 K 제곱 K 마이너스 B가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거 전개 한번 꽂아주면 K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더하기 A제곱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다음에 생각을 이어가야 될 게 K제곱은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이것은 모든 K에서 성립하는 무슨 등식이구나? 항등식이구나. 따라서 얘가 모든 K에서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우리의 내구조는 둘 중 하나예요. 무슨 비교 찍거나 항등식이면 무조건 개수 비교 찍거나 아니면 무슨 입으로 풀거나 수치 대입으로 풀거나 둘 중 하나. 참고로 개수 비교 치려면 그 문자에 대한 무슨 차순으로 정리는 좀 하셔야 돼? 내림차순 정리는 좀 하셔야 한다. 저는 내림차순 정리가 맞다고 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 비교 쓸게요. 그럼 얘 때문에 마이너스 2A, 얘 때문에 더하기 얼마?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 없는 애들 써주면 A제곱이랑 B 써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얘가 0이라는 건 사실 0k 더하기 0이라는 뉘앙스거든요. 그럼 요 친구가 0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므로 a는 얼마면 되겠다? 3이면 되겠다. 그럼 a 제곱은 9니까 b는 얼마면 되겠다? 9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있잖아. 이거 k에 대한 무슨 등식? 항등식이고 나는 무슨 비교를 풀었어? 개수 비교? 이런 거 할 때 개수 비교가 전배긴 해요. 근데 내가 사실 이론상 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등식이니까 그냥 대입 꽂아도 되긴 해요. 사실 비추긴 하지만 이런 거 풀 때는 개수 비교하는 거 추천. 또 수학은 자유로운 학문이니까 대입 한 번만 해볼까 우리 같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이게 모든 K에 대해 성립한데 그럼 K에 네가 생각나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그럼 좀 근데 얘가 사이코 마냥 이제 우리 연우만 그게 아니라 37 막딴 거 넣지 말고 예쁜 숫자에 넣자. 0 어때 이거? 0 예쁘잖아. 그치? K랑 0 넣어볼게요. K랑 0 넣으면요 이거 날라가고요. A제곱 빼기 B가 0이니까 그냥 A제곱이랑 B가 어때진다? 같다는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 다음 딴 거 넣으면 식이 좀 복잡해지고 K에다 1 넣어볼게요. K 1 넣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A제곱 B랑 어때요?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A는 마찬가지로 얼마가 될 거야? 3이 될 거고요. B는 9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항등식이다를 해석하는 게 본질이고 항등식은 개수 비교도 되고 대입도 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되긴 해요. 사실은. 다만 이런 복잡한 식 개수 비교 꽂을 때 항등식 꽂을 때는 추천이긴 하다. 추천 하긴 합니다. 뭐 하는 건지 알겠냐? 빨리 들어가요. 재밌지 않냐?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그래. 자, 그래서 넘어가서 저희 426번 보러 갈게요. 426번. 운암, 특히 운암에서 뭔가 이런 느낌 진짜 많이 들거든요. 특히 운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특징. 답지 보고 애들이 진짜 개잘 푼. 근데 처음 풀라고 하면 잘 못 푼. 그런 느낌이거든. 왜냐면 이게 답지 보면 이해가 안 되진 않아. 이해는 되게 잘 돼. 근데 요거 하나만 봅시다. 너무 수업만 하나 얘들아? 지치니? 자, 그래서 일단 문제 볼게요. 그리고 저희 약간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공수원 이거 얼른 하고 내가 봤을 때 성취도 꽤 괜찮으면 우리 얼른 공수투도 하자.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다음 진도 넘어가기 전에 미니 테스트는 한번 보거든요. 얘네들이 잘 알아먹었나. 딱 RPM에 있는 실력업까지는 아니더라도 RPM에 뭐 이제 중이나 상중 정도 문제들에서 숫자 바꿔서 테스트나 한번 볼 생각이야. 그거 보고 얘네 성취도 괜찮다 하면 공수투 하고 싶어. 빨리 이거 끝나면. 잘 따라와봐. 알겠지? 싫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426번은 한번 볼게요. 봐봐. 일단 문제 읽읍시다. 나랑 같이 판단을 좀 해보자.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납득을 좀 해보자. 어렵진 않아. 까고 보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워요. 봐봐. 베타가 있어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라는 걸 구하래. 나랑 같이 생각 출발하자. 몇 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이네? 첫 번째 우리 인수분해 되나? 좀 쉽진 않을 것 같아. 그쵸? 왜냐면 뭐 x, x, 2, 1 써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쵸? 8 절대 안 돼. 두 번째 근의 공식?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안 되는 건 아니야. 하면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올 거면 2분의 5 풀마 루트 17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걸 엿다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거는 얘들아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풀이해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 너네가 봐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거는 에바 참치시다.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면 할 수 있다만. 그럼 떠올릴 만한 게 일단 뭐야 관계? 근과계수의 관계를. 나쁘지 않아. 근계수는 이런 복잡한 연산 다룰 때 충분히 쓸 수 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다. 알파 베타는 2다. 정도라는 것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저거 가지고 얘가 한 방에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얘네는 얘들아 너네가 얘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무슨 때문에 분모에 있는 제곱이 갑자기 왜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그런 너를 위해 준비했어요, 얘들아. 특히 복잡한 무슨 곱식 계산할 때는 제곱식 계산할 때 특히 복잡한 제곱식을 계산해야 할 때는 그냥 뭐 해봐라? 식에 근을 무슨 입해봐라? 대입해서 식 조작하는 게 제일 예뻐요. 알아둡시다. 대입할게요. 이거의 근이 알파이므로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알파 하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쓴 근거는 뭐야? 이런 복잡한 무슨 곱을 좀 없애주고 싶어서 제곱을 없애주기 위함이니까 제곱 없애러 소거하자. 알파 제곱 이렇게 5알파 빼기 2라고 볼 수 있고, 얘들 알파 제곱 대신에 5알파 빼기 2를 꽂읍시다. 5알파 빼기 2를 꽂으면 여기랑 계산해서 그냥 무슨 파만 남게 될 거야? 알파 뭐 숫자 날라갈 거고요. 그럼 뭐 얘는 그냥 알파분의 베타가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또 이제 눈칫밥이 원투데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타 되겠죠, 그죠? 베타 되겠지. 이러면 좀 푸근하다, 그죠? 분수가 셈이니까 무슨 분 갈기자? 통분 해줍시다. 그럼 알파 베타분에 여기 이제 그치 베타 하나씩 곱하고 알파 하나씩 곱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너무 좋다. 얘는 이제 끝났죠? 알파 베타 이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거 제곱한 25에서 4 빼주면 될 테니까 답은 2분의 21 정도로 끝내는 게 맞지 않는가. 따라서 이 태도도 좀 머릿속에 넣어놓길 바라. 2차 방정식, 고등 2차 방정식을 성실히 공부한다면 이 태도도 좀 머릿속에 넣어놓길 바란다. 특히 복잡한 제곱관계식 처리할 때는 직접 대입해볼 수도 있다는 거. 있다는 거. 429번 봅시다. 힘내라 힘. 예. 429번 봅시다. 얘들아 2차 얘들아 그리고 저희 다음 주부터 그 말했던 시간인 월수금 7시부터 8시 반에 할 것 같아요. 너 혹시 원장님이랑 수업할 때 빨간 날에 쉬었냐? 네. 오케이. 중딩까지는 쉰다고 하셨어요. 그게 학원 방침이긴 해. 맞아. 오케이? 얘들아 우리 딱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빨간 날도 엔간하면 하자. 큰 이슈 뭐 추석이나 명절 같은 거 빼고는 중딩 때까지는 빨간 날은 쉽시다. 알겠죠? 네, 원장님이랑도 얘기 한번 해봤는데 이날 부르면 이제 애들 폭동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제 잘 생각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와요. 난 있긴 해. 약간 그렇다. 근데 이제 오케이 빨간 날은 근데 쉬는 게 맞지. 중딩은 그렇지. 근데 예비고 일인데 아니야 그래도 일단 오케이 빨간 날은 일단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쉬는 걸로 해서 그럼 저희 수요일 날 만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수요일 날부터 이제 7시부터 8시 반 타임 이때 하는 걸로 아마 어머님들이랑 선생님 원장님이랑도 얘기가 좀 된 것 같아서 이 타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있던 고딩 애들 뒤로 밀어버렸어. 열심히. 잘했죠? 싫은 말고요. 자, 근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와 시간. 혹시 집에 고3 있는 사람? 있구나. 집에 또 고3 있는 사람. 맞아, 너희도. 지금쯤 집안 분위기가 좀 이제 좀 엄숙하지 않을까 나는? 아닌 말고요. 자, 그래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어. 와, 시간 빠르다. 자, 그래서 우리는 429번을 볼 거야. 429번. 가자. 이 문제도 판단 좀만 잘해볼까요? 봐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이고 이거에 아주 설레는 두근두근이 무슨 파랑 무슨 파래?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근을 더했더니 근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야. 이런 쉐이라 절대값을 해서 더했더니 얼마를 해석하래? 7이다를 해석하래요. 이건 뭘까 싶죠?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제 생각엔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먼저 해볼게요. 일단 봐봐.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해 공식.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는데 잠깐 지진 그게 아니라? 애들 되게 활력이 넘치는 거죠? 개새들한테 뭐의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론상 가능. 이론상 안 되는 거 아님?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풀이를 보여줄 거야. 내가 근해 공식 써서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사실 나쁜데 근데 내가 근고기는 좀 그러니까 근계수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약간 근계수도 좀 그시기한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없으면서 3이요?
마이너스 3이요. 알파 베타는 얼마요? K요. 얘는 무슨 뜻값이 있음? 절대값이 있음. 어쩌는 건지 모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태도 하나 가져갈게요. 절대값을 대하는 태도. 당연히 직접 케이스 나누는 게 1번이에요. 0보다 크냐 작냐요. 근데 얘들아 사실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제 어떻게 나눠야 좀 막막하잖아.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쵸? 이 문제는 이게 좀 막막해. 그럼 얘들아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도구 중 하나는 제곱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곱하기예요. 두 번째 태도는 제곱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절대값 A의 제곱이랑 A 제곱을 비교해볼게. 얘들아 근데 진짜 절대 쪼이지 마. 얘들아 근데 이거 알아놔야 돼. 우리 고수되려면 이거 알아놔야 돼. 봐봐. 절대 대단한 게 아니야. 절대값 A라는 건 얘들아 결국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냥 A일 수도 있고 무슨 플러스 A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얘는 그냥 A 아니면 마이너스 A거든요. 근데 어차피 무슨 곱할 거야? 제곱할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 A든 마이너스 A든 부호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잖아. 얘들아 절대값을 제곱하면 지 자신 그냥 제곱한 거랑 같습니다. 모르면 알아둡시다. 몰랐다면 알아놔요. 이건 아는 게 맞아요. 이건 알아둬야 돼. 알아두자. 당연해져야 돼. 알아두자. 중요합니다. 알아두자. 공수 투할 때 그냥 나와요. 알아두자. 몰랐다면 알아도.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집니다. 하나만 더. 이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같아요. 절대값 AB랑 절대값 합쳐버리는 거. 저는 이걸 어떻게 소개하냐면 곱할 때는 절대값 분리하거나 쪼개거나 합쳐도 됩니다. 요걸 좀 알아뒀으면 한다. 알아두시면 한다. 근데 이건 또 왜 그런지 궁금하죠? 가볍게 한번 볼게요. 얘들아 얘는 좀 귀찮아서 증명이 직관적으로 이해시켜줄게. 얘들아 저는 사실 이 절대값이라는 계산이 뭐예요? 절대값 숫자를 바꾸진 못하지만 그것의 무슨 호만 좀 바꿀 수 있는 연산이야? 부호만 바꿀 수도 있는 연산이죠. 부호를 무조건 뭐로 맞춰주는 연산이 절대값이야? 마이너스로 맞추는 걸까 플러스로 맞추는 걸까?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연산이 절대값이죠. 절대값이라는 연산은 숫자는 안 바뀌는데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연산이야. 봐봐. 야, 어쨌거나 왼쪽도 두 수를 곱하는 거고요. 오른쪽도 두 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바뀔 일은 좌변과 우변에서 없어요. 부호는 생각하지 마봐. 일단 어쨌거나 좌변도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곱하는 거잖아. 부호는 몰라도 얘도 두 개 곱하는 거잖아. 곱하는 거니까 숫자는 똑같다고. 다만 무슨 호가 좀 고민인 건데 부호가 좀 고민인 거야. 부호가. 근데 얘들 어차피 좌변도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예요. 우변도 절대값이니까 그냥 뭐야? 양수잖아. 같을 수밖에 없는 뜻이에요. 저거는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같을 수밖에 없고 숫자 넣어봐도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머릿속에 있다면 절대값을 없애고 싶다는 근거하에 절대값을 없애는 도구 중 하나인 무슨 곱을 해보자?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제곱. 이게 첫 번째 풀이. 일단 그러면 제곱할게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에 넣어. 마지막으로 뒤에 거 제곱. 이게 7의 제곱인 49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없애는 좋은 도구예요. 근데 절대값 알파 제곱하면 그냥 알파 제곱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를 합쳐서 절대값 알파 베타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마지막. 근데 제가 여기 제곱을 그대로 썼어. 소리. 절대값 베타의 제곱도 그냥 무슨 제곱이다? 베타 제곱이라는 거. 근데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은 이거 두 개 연결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9-2k잖아. 얘 제곱에서 이거 두 개 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랑 얘는 9-2k 정도로 바꿔준다면 9-2k 정도로 바꿔준다면
절대값 알파 베타가 k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복잡하긴 알파제곱적인 베타제곱 902k 얘는 뭐 이제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는 k니까 절대값 k. 이러면 얘들아 솔직히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절대값 풀이의 첫 번째 케이스인 케이스 분류도 할 만하죠. 이제 케이스 분류하자. 이거 또 제곱하는 건 좀 에바 참치니까 케이스 분류합시다. k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면 k가 0보다 크면 이거 그냥 풀리죠? 9-2k 더하기 2k가 49입니다. 이론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얘는 0이고 9랑 49가 같다는 기적이 발생해요. 오케이? 저 기적은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 기적은 그냥 너무 기적인데 좀 그렇고요. k가 메이너스면 이 절대값을 무슨 너스로? 메이너스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메이너스로 풀어줍시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k는 40 k는 무슨 너스 10이다 정도로 마이너스 10이다 정도로 풀어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0 정도가. 오케이? 오케이. 제 생각엔 이게 그냥 제일 많이 할 만한 풀이. 공부형으로도 나쁘지 않은 풀이. 절대값을 없애는 두 번째 도구인 제곱을 공부해 볼 수 있어서 직접 케이스 나눠도 되고 제곱해도 된다. 다 가능. 근데 선생님 저 절대값 저렇게 다루는 거 싫은데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론상 할 만한. 아니 진짜 생각보다 할 만한. 생각보다 할 만한. 살짝 맛만 보여줄게요. 근데 사실 별로 안 할 만해요. 내가 얘는 다 계산 안 하고 맛만 보여줄게. 애들이 보통 근해 공식 계산 치면 개 싫어하더라고. 맛만 보여줄게. 맛만 보여줄게. 맛만. 가볍게 한번 봐봐. 근군 꽂자.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오우 쉿 9 마이너스 k 홀리 쉿. 얘가 이제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야.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결국 알파를 이걸로 볼게요. 마이너스로. 이걸 알파라 생각해볼게. 베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얘들아 우리 결국 얘에다가 무슨 대값 꽂을 거야? 절대값 꽂을 거니까 너네는 여기다가 절대값 꽂아서 더할 거니까 너네는 절대값 꽂아서 더할 거니까 너네는 무슨 호가 궁금해요? 이 관계를 부호가 궁금하죠. 절대값을 그냥 풀지 마이너스 붙여서 풀지가. 그치? 그럼 봐봐. 하나만 지르자. 얘들아 얘 양수일 수 있나? 루트 마이너스에서 또 루트를 빼재요. 이거 양수 가능 불가능? 불가능. 루트 마삼에서 뭔가를 빼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얘 무조건 마이너스. 오케이? 얘는 이제 이론상 뭐의 가능성은 있다? 플러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쵸? 플러스의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생각은 이거죠. 봐봐. 얘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우리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7이다 계산할 건데 다시 얘 마이너스라고 해. 그럼 얘가 절대값 알파 풀 때 그냥 여기다가 무슨 너스 붙여서 풀면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 풀자. 그렇지. 요거예요. 이렇게 베타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무슨 너스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자. 베타가 만약 그냥 풀린다 해볼게요. 베타가 그냥 풀려. 플러스 루트 9-k도 뭐 그럼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베타가 음수라 해보자. 만약에 베타가 음수면 여기다가 무슨 너스 붙어서 풀릴 거야? 마이너스 붙어서 풀리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면요? 그렇지 3-루트 9-4k가 될 거야. 야 근데 얘랑 얘를 더해서 7이 나올 수는 없어요. 얘랑 얘 날라가면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올 테니까? 그렇지 2분의 6이라서 3 나올 테니까. 이거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얘입니다. 그래서 계산 꽂으면 얘들아 풀3이랑 마3 지우고요.
이거 두 개 생기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생기는 거니까 두 개 생긴다 생각하면 이랑 약분해서 루트 9 마이너스 4k가 될 거야. 그쵸? 이제 그게 얼마면 된다? 얼마? 7이면 된다. 얘는 루트 49입니다. k는 마이너스 10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49 되니까 가능하다. 절대값 끌만하기 힘들면 근해 공식 꽂아서 푸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재밌지? 이런 해설도 안 써져 있어요. 얘들아. 그렇대요. 사실 얘들아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433번을 풀면 수업 시간이 끝나. 내가 계약 기념으로 수요일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알겠지? 그래. 433번까지만 한번 이어가 봅시다. 이게 참 문제야. 정보량을 많이 주고 하면 사실 진짜 알찬 수업이 되는데 이게 듣는 입장에서 재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너네 오늘 하면 그래 주말에 좀 쉴 거니까 오늘은 정보량으로 좀 꽉 채워보자. 쌤이 수학 말고 다 알려줄 거야. 인생은 실전이야. 나 사실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렇습니까? 수학보다 중요한 거? 사랑입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쌤이 나중에 팁 같은 것도 많이 줄게. 소개팅 필승전이야 약간 이런 거 많거든요. 미팅 행동원칙 약간 이런 거 많거든. 내가 그런 거 좀 알려줄게. 봐봐. 433번 하고 끝낼게요. 433은 보시면 뭐 얘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3x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는 0이라 써져 있는데 얘들아 이걸 두근의 절대값이 같은데 무슨 호가 다르죠? 그럼 숫자 구조는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거니까 약간 요런 갬성이라는 소리거든요.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다? 요런 갬성? 그러면 얘는 뭐 이제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 와 이건 진짜 내가 아무리 계산 잘해보라고 해도 너무 개사이코패스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이 정도까지 사이코는 아니어도 돼. 근계수 꽂자 얘들아. 두 근해 합하면 얼마? 0인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자 이제 m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6이랑 m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6이랑 그럼 이거 지우면 얘들아 뭐 이제 n 플러스 3 n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m이 무슨 너스 3이거나 아니다? 마이너스 3이거나 이제 2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항상 근계수 썼으면 곱도 좀 세트로 하는 습관을 지니자. 두 근 곱해볼게요. 두 근을 곱하면 얘들아 이제 3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알파를 제곱하면 3분의 n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n이 마이너스 3이라면 요 값이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얘가 나오고요. 알파는 실수일 텐데 실근인데 될까 안 될까? 곤란하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될 거고 뭐 얘겠죠. 그래서 m은 2겠다. 네, 그럼 알파 제곱이 3분의 1인 건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양수인 거. 그래서 m은 2라고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전달사항 몇 개만 전달할게요. 그 65쪽은 일단 빼놓으세요. 65쪽은 얘들아 내 도움이 좀 있어야 돼. 65쪽은 내 도움이 그냥 좀 필요해요. 65쪽은 혼자 못 풀 거야. 65쪽 빼주자. 65쪽 풀지 마. 65쪽 풀지 말고 한쪽 넘겨서 얘들아 거기 단원 마무리 파트 있잖아요. 단원 마무리 파트에 한 장 넘겨서 68, 69쪽 가볼래? 단원 마무리 파트에 471번 빼놓으세요. 이거 나랑 하고 해야 돼. 471번 빼놓고 473도 빼자. 471 해보고 그 다음에 네 그거 두 개 빼고 제가 풀지 말란 문제만 빼고 저희 수요일날 만나니까 계약 기념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내줄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만 하면 거의 끝이네. 여기까지만 해줄게. 알겠죠? 그래도 계약이니까. 왜냐면 여기 숙제 많다고 이제 애들이 또 뭐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2차 방정식 문제들이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 수는 적어도 생각을 좀 오래 해봐야 되거든? 생각을 오래 해보고 나랑 만나길 거야. 야 더는 안 나갈게요. 알겠죠? 오케이? 계약 선물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행복하려면 얘들아
아 너무 착하다. 계약 선물까지.